딜라일라 밴드샵 8 211 세시봉 세시봉 전성기 시절 1960년대 서울 무교동에 있었던 최초의 음악 감상실. 당시 대학생을 포함한 청춘 남녀들이 팝도 듣고 노래도 하며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던 곳. 당시 정치적 불안으로 혼란스럽던 청춘들에게 문화적 해방구 역할을 했고, 젊은 음악인들이 통기타를 치며 자작곡도 발표하고 가수의 꿈을 키우는 베이스캠프 역할도 했다. 당시 멤버로는 우리나라 음악계의 포크 열풍을 일으킨 김세환, 윤영주, 송창식, 이장희, 조영남, 김민기 등이 활동했고, 히트했던 노래로는 그건 너나 그대에게 하얀 손수건, 담배가게, 아가씨, 딜라일라 등이 유명했다. 그 시절 젊음의 거리 무교동을 주름잡았던 세시봉 음악 감상실. 한국 포크 음악계의 전설이 된 트윈폴리오와 그 모든 멤버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시봉의 뮤즈였던 여인에 관한 동명의 영화도 후에 만들어져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당시 세시봉 멤버이며 대학생이었던 조영남은 영국 가수 톰 존스가 발표해 히트한 딜라일라를 한국어로 번안해 부르며 1969년 가요계에 정식 데뷔하였다. 샵사인 전설의 시작 딜라일라. 조영남의 딜라일라 노래가 히트하던 70년대 중반. 세시봉이 있던 무교동 길 건너 인사동에 딜라일라란 음악 감상실 겸 와인바가 있었다. 이 와인바에는 원래 이름은 지수, 딜라 혹은 딜랄라 불리는 미녀 바텐이 있었는데, 그 미모와 지적인 풍미가 조선시대 최고 기생인 황진이 어우동에 버금가는 매력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 잘나가는 권력의 검사들이나 재벌가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문화, 언론, 음악계의 대가들이 이 와인바를 들락거렸고 근처 대기업 직장인들도 합류하여 늘 북적거렸다. 그들 사이에선 그 미녀를 차지하기 위한 은근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유학파 바이올린 연주자 출신이란 소문이 난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손님들은 와인이나 양주를 마시면서 그녀와 대화를 하고 큰 제안을 하거나 선물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웬만한 선물 공세나 제안에도 꿈쩍하지 않자 급기야 누군가에겐 주고 누군가에겐 데이트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볼멘 항의가 빗발쳤고, 딜라일라는 자기가 내는 3개의 퀴즈를 모두 맞추면 데이트를 허락한다는 오픈 공약을 하게 된다. 그 후 내노라 하는 잘나가는 남자들이 몰려와 딜라일라와 대화하고 퀴즈를 풀기 시작해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다. 대학 교수 등 지식인은 물론이고 대학생, 기자, 직장인, 고위직 공무원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와 술 한잔하며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면 손님은 퀴즈를 청하게 되고, 그녀가 내는 3개의 퀴즈를 10분 안에 맞추면 손님이 원하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여러 명이 도전했으나 한 2년간 그녀의 문제를 단번에 모두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쩌다 한두 문제만을 주고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고 다음날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 뿐이었다. 그녀가 내는 문제는 쉬운 재치 문제부터 교양 음악 역사 지리 문제 등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2년여간 딜라일라 그녀의 명성이 신문가심란에도 실릴 정도였는데 동아일보 얼마 후 드디어 그녀의 문제를 모두 맞추고 누군가 그녀의 벽을 허물었다는 소문이 났다. 후에 노벨상 후보에도 오른 교수 출신 소설가라고도 하고 고시를 패스한 고등법원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고도 소문이 났다. 어쨌든 그들이 딜라일라에게서 받아 즉석에서 풀었다는 퀴즈는 엔드샵라인 461, 질단은 안 외워도 되는 것은? 엔드샵라인 462, 딜라일라가 결국 배신한 남자는? 엔드샵라인 463,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탄생 배경도시는? 그저 그런 소문만 무성할 뿐 내색도 하지 않던 딜라일라가 한 달 후 홀연히 사라지게 된다. 그녀를 탐내던 H재벌그룹 2세가 그녀가 낸 아래 3문제를 모두 맞추고 그녀를 품었다는 것이다. 엔드샵라인 461, 수학 공부 중인 맹구가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로그 2 별표 3을 어떻게 읽었을까? 엔드샵라인 462.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신체의 반은 새이고 반은 미녀로 섬 근처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켰다는 괴물 이름은?
엔드샵라인 463, 롯데그룹 창업자가 젊은 시절 감동 깊게 읽어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는데 작가와 소설명은? 이후 딜라일라의 퀴즈 정답을 미리 알아본 주인이 재벌 2세의 강압으로 답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소문이 나고, 어찌됐건 그렇게 딜라일라에서 사라진 그녀는 재벌 2세 세컨드가 되어 쌍둥이 딸을 낳고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히 맴돌 뿐이었다. 샵사인 프롤로그 엔드 샵 8 211 어게인 딜라일라. 2019년 여의도 백화점 뒤 건물 2층 와인바. 딜라일라 간판이 보이고 안에선 톰 존스가 부른 딜라일라가 울려 퍼진다. 밑에는 그레이구스 모트카 바틀이랑 스텔라 드래프트 비어통이 인테리어처럼 놓여 있고 분위기 좋은 바. 벽 한켠엔 단골 손님들이 킵해둔 예쁜 양주병들이 조니워커 블루, 로얄 샬로트, 맥켈란 몰드 위스키, 헤네시 꼬냑, 발렌타인 등 킵 가능. 영구광실에서 마신다는 핸드릭스 진, 탱커레이 넘버 10 진, 봄베이 사파이어 진, 그레이구스나 시락보드카 등. 베브 클라크 샴페인, 모에샹동 파이퍼 하이직, 돈페리뇽 샴페인도 있고 간단한 진토닉 스파클링 와인도 가능. 호세 꾸엘로 데킬라나 샤또 몽페라 레드도 작업주라 불리는 엑스레이티드 슈퍼 프리미엄 보드카 인기. 간단히 브루클린 라거, 빅웨이브, 올드라스푸틴 등을 즐길 수도, 치즈 플레이트나 계절 안주, 고컬 소세지 안주에. 이 와인바를 공동 운영하는 사장 겸 2명의 미녀 바텐더는 딜라와 일라였다. 20대 중반의 딜라와 일라는 외모는 쌍둥이처럼 너무 닮아 구별하기가 어려웠지만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패션 코디 등이 완전 달랐고 성격도 매우 다른 편이었다. 특이한 것은 월화수요일은 활달한 성격의 딜라가 영업을 했고 목금토요일은 차분한 성격의 일라가 가게를 맡아 운영을 했다. 일요일은 휴무. 두 사람은 교대로 일하며 쉬는 날에는 이천에 있는 공동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한다. 딜라는 도예를 공부해 도자기 등을 구워 가게에 전시하기도 했고, 일라는 미술 그림 전공으로 가게 곳곳에 그녀가 그린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딜라일라가 있는 와인바는 방송과 증권가 정치인들이 득실대는 여의도에서 금방 소문이 났고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노정객이 80년대 인사동에서 유명했던 딜라일라와 2명이 너무 닮았다는 얘기를 했고 자연스럽게 스핑크스적인 퀴즈로 데이트를 허락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법조계 사람들은 물론 기자나 증권맨 등이 딜라일라에 들러 술 한잔하고 킵해놓은 양주병만 해도 700개 이상이었다. 그들은 모두 지적이고도 유쾌한 딜라일라와의 대화에 빠져들기도 하고 위안도 받았으며 딜라일라가 제시하는 퀴즈에 도전하고 재도전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다. 가끔 술이 취해 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는 진상도 있었고 퇴근하는 딜라일라의 뒤를 밟는 열성 취객도 있었으나 그녀들의 원칙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손님들은 딜라일라의 마음에 들어 퀴즈를 풀고 나서 누가 먼저 그녀들을 쓰러뜨리나 하는 남자들만의 자존심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다. 과연 딜라와 일라는 누구 품에 안기게 될까요? 그녀들은 과거 80년대 인사동 딜라일라의 쌍둥이 딸일까요? 이천에 있는 작업장에서 도예와 그림을 그리는 그녀들의 정체는? 샵사인 딜라 이야기. 4월 초 월요일 오후. 와인바 딜라일라에선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배3의 무초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때 노타이 정장 차림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안면이 있는지 딜라와 가볍게 인사한 후 오늘은 가볍게 진토닉에 토마스 엘리 프리미엄 토닉워터 반반으로 칵테일 한잔하지 뭐 하고 주문한다. 딜라가 칵테일을 만든 후 테이블에 올려주자 이 노래 안드레이 보첼리가 부르는 배3의 무초군 하고 아는 척한다. 딜라씨, 배3의 무초 뜻이 뭔지 알지? 키스해주세요. 아닌가요? 하하, 그렇지. 그러면 사장님은 배3의 무초에 나오는 리라꽃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첫사랑 아닌가? 아, 사장님 유식하시네. 정식은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이래요. 하하. 그래, 그럼 벌써 딜라씨 문제 하나를 맞췄군. 저 노래말에 나오는 리라꽃 향기를 맡아보셨어요? 진한 향기. 글쎄, 노래에선 리라꽃 향기를 전해다오 하는데 어떤 향기지?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그래, 어떻게? 딜라가 허리를 숙여 남자 앞에 가슴을 내민다. 남자는 그녀 가슴 쪽에 얼굴을 대고 향수 냄새를 맡는다. 향수 냄새 너무 좋은데. 이게 라일락 향기군. 그럼, 사장님, 이 향수 무슨 라벨인지 아세요? 향수라, 샤넬인가? 틀렸습니다. 에어린 라일락 패스 오드 퍼퓸이에요. 에어린이라면 에스티로더 말인가? 그렇죠. 에어린은 에스티로더의 손녀딸이자 브랜드 에어린의 디렉터로 유명하죠. 이런 향기는 플로랄 그린 계열의 향수라고 해요. 라일락 향기가 미들노트에 첨가되어 있고 자스민의 낭만적인 향기와 오렌지 플라워의 상큼함이 첨가돼 있어요. 애인 있으시면 선물해도 좋을 거예요. 까다롭지 않으면. 내 애인은 딜라씨인데 다음에 선물해야겠네. 하하, 그래요. 좀 센 편인데. 그거 얼마 하려고? 나 오늘 돈 좀 벌었는데. 한 2장 정도. 와, 2장이요. 축하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구나. 그렇지. 그동안 바이오 주식에 묻어둔 주식이 오늘 대박이 나버렸어. 아, 주식하셨구나. 그런데 주식은 좀 도박 아니에요? 도박은 무슨, 내가 나중에 돈 버는 법 좀 알려주지 뭐. 전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 들어서. 제로섬이라 내가 번 만큼 누가 잃었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 제로섬은 전체 재화가 일정할 때 누가 이익을 보면 다른 이는 손해라는 건데. 전체 가치가 상승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주식이나 우리 사회도 다 제로섬 같은데요. 그럼, 알라씨, 내가 문제를 하나 내지 졌던 문제요. 내가 얼마 전에 강남 아파트를 18억에 팔고 분당으로 갔거든. 근데 6개월 후에 보니 그 집이 24억이라는 거야? 잡 산 사람은 이득이고 난 그만큼 손해본 걸까? 글쎄요, 손해보신 것 같은데. 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가치가 상승했으니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이론이 난 제로 SUM이라는 거야. 넌 제로섬이라면 제로섬이 아니라는? 그렇지. 전체 재화의 총량을 키우면 제로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체 파일을 키우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대화를? 그렇지. 개개인의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넌 제로섬이 된다는 거지. 요즘 워낙 휴대폰이나 SNS가 발달돼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딜라씨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럼 주식으로 돈 번 것에 대한 죄의식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원래 유식하게 얘기하면 젠트로피란 개념이 있어요. 엔트로피요. 무슨 트로피예요? 아하,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라 하는데 에너지 보존의 제1법칙은 모두 알거든? 그렇죠. 에너지가 전환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지. 엔트로피란 물질이 변하면 돌아오지 못하게 소멸하게 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개념인데. 이걸 막으려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지.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지. 어쨌거나 여기에서의 외부 압력이란 커뮤니케이션이나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될 거야. 어쨌든 제로섬이 아니려면 네트워크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딜라씨, 퀴즈나 한번 풀어보자고. 깊은 대화를 위해. 하하.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난번에 한 문제 맞추셨죠? 그랬나? 딜라씨 퀴즈 맞추고 데이트할 날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요. 딜라는 종이에 적은 퀴즈 문제를 남자 앞에 꺼내놓는다. 머리가 좋으셔서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되니 10분 만에 맞추세요.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와서 다시 하지 뭐 잘 모르겠구만. 남자는 벗어 논 재킷을 집어 다시 걸치고 일어선다.